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함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향후 수년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팬데믹을 통해 얻게 될 전 인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2021년 클라우드 슈밥 회장과 세계 경제 포럼은 전 세계에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위대한 리셋입니다. 클라우드 슈밥 회장은 이 아젠다를 제목으로 한 위대한 리셋을 출간하면서 위대한 리셋은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콜라보를 통해 발현하며 세상의 우선순위는 모두 재편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재창조해야 하는 시대, 리셋해야 하는 타이밍, 새로운 세계가 등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창조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세계의 윤곽을 상상하고 그리는 건 우리 몫이라는 저자의 주장처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코로나19가 미래 세계에 미칠 광범위하고 극적인 영향, 그리고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정부, 기업, 개인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경제, 사회, 지정학, 환경, 기술적으로 무엇을 리셋해야 할 것인지를 정의하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산업과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팬데믹과 정신건강에 대해 살핀 후 삶의 우선순위 변경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팬데믹 이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이 책에서 슈밥이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각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장은 전례 없는 재편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팬데믹 초기 봉쇄 조치로 인한 일시적 해고는 영구적으로 고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중 8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노동 대체가 급증함으로써 육체 노동은 로봇과 컴퓨터로 대체되며 종국에는 노동 시장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자리의 양극화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용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과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산업 노동자들이 로봇으로 대체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성장에 관한 전망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거 수십 년보다 훨씬 낮은 성장이 새로운 경제 노멀로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라는 장기적 추세는 저성장과 맞물려 사회적 충격을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자 중심주의가 대두되리라 전망합니다. 경제시장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으면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힘이 강해지고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주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재정과 통화 분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은 통상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발권력을 동원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이 같은 재정과 통화 정책 사이의 암묵적 협력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로금리를 도입한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고전적 통화 정책 수단으로 경제를 부양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대폭 내리는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 간 긴축, 분열, 분노, 파벌주의가 점점 거세질 것이며 결국 세계는 더 이해하기 힘들고 무질서해져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엔트로피의 시대로 진입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의 쇠퇴, 산유국의 파멸, EU 해체 가능성, 미중 관계 붕괴 등 우려하는 문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세계화의 퇴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재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도록 장벽을 올리는 보호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미국의 움직임이 연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와 국제기구는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라고 호소하지만 다른 선진국들 또한 무역과 투자 장벽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개인적 차원의 리셋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성의 재정의, 곧 인간 본성의 선과 악을 소환하여 표출하고 새로운 도덕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며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전시 보급품 앞에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집단 전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몇몇 단체에는 과격하게 린치를 가하는 이중성의 극단을 보여왔습니다. 전반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할 시점입니다. 슈밥은 시간의 여유는 항상 큰 멈춤과 고독을 선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팬데믹 역시 개인적, 사회적으로 우리가 누구고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성찰의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창의성, 시간, 소비, 자연과 웰빙의 4가지 영역에서 개인적 차원의 리셋을 제시합니다. 창의성은 포스트 코로나에서 개인의 변화가 가장 크게 발현할 영역입니다. 팬데믹 이후 누군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느냐는 창의성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슈밥은 누군가는 팬데믹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훗날 뒤돌아보면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행동과 성취를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라면서 이때 창의성이 폭발하는 개인들이 상당한 발전과 많은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패스트 기간 동안 창의적으로 생산적인 시기를 보낸 후 빛을 발휘한 아이작 뉴턴과 셰익스피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시간의 진가를 느끼고 더 큰 행복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리라는 점입니다. 봉쇄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제와 내일이 똑같고 근무일과 주말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 계절과 자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행복에 이바지하는 아주 소소한 일들처럼 위대한 시간의 흔적을 더욱 자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리셋 3번째는 소비입니다. 팬데믹으로 억압된 심리가 발현하는 보복 소비나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적 소비에서 덜 소비함으로 성취감과 만족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소비에 있어 일본의 사례처럼 오늘날 단순하고 간결한 삶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의 긍정적인 가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삶의 추구, 자연의 중요성과 삼림욕의 실천은 모두 보다 소비주의적인 사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검소한 일본식 생활 방식으로 따라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웰빙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통제와 혼란의 시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중요성을 더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연이 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어떻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주고 왜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그토록 많은 혜택을 선사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자연 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클라우드 슈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현재를 기회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더 건강하고 공평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찰하고 새롭게 구상하고 리셋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라는 소설에서처럼 마을 전체가 닥쳐올 재앙을 예견하면서도 누구도 재앙을 막기 위해 행동하지 않아 늦어버리게 되는 일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도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것이다 라며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슈밥의 조언이 우리의 자각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